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입니다. 5월 30일 아침 9시 10분을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5월 31일인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31일에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어 가지고 사회를 봄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한 헌법을 기초하기 위한 국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7월에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서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건국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올해 건국 70주년 행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생일 잔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나라가 생일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생일을 지우면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과 정체성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국가 정체성 파괴고 정체성 무시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국회가 그 자랑스러운 국회 탄생 70주년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 눈치를 보고 스스로의 체면을,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국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대법원마저도 요새 대법원장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 법원을 난장판, 수라장,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조사를 시켰더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조사를 시키고 또 조사를 시키고 해도 블랙리스트 없었다. 어떤 판사를 조사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명단 작성은 없었다는 게 확인되면은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의 마음을 잡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텐데 느닷없이 블랙리스트와는 아무 관계없는 다른 건을 가지고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을 뭐 조사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검찰 고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난입을 하는가 하면은 이 법원 안에서도 지금 찬반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 법원의 권위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살서는 별건 수사를 하느냐, 대법원장이 별건 수사에 나선 거냐 하는 식의 사설을 써서 아주 대법원장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법원 출입 기자가 쓴 문제점을 읽어보면은 대법원장보다도 조선일보 법원 출입 기자가 훨씬 더 양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미북 싱가포르 회담은 준비가 세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의제 합의를 위한 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회담 준비 실무자 회담, 그리고 김명철이 북한의 이 대남 공작, 대남 적화 업무의 실무 총책인 김명철이가 또 미국으로 날아가 가지고 미국의 고위층과 함께 아마 기본적인 틀을 짜는 이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트럼프는 계속 중계방송 하듯이 트위터를 날리면서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지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가 지도부 사람들의 이 행태가 상식에 반합니다. 가장 상식에 반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회담을 할 때 한국의 이익을, 한국의 안전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한미동맹은 절대로 김정은과 논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국의 문제다라고 못을 박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김정은을 대변하고 김정은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8천만 한민족의 안전보다는 독재자 한 사람의 안전을 더 생각하느냐 하는 애국단체의 광고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정신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족공조, 적과 공조하는 것을 민족공조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민족공조가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공정한 중재자도 아니고 오히려 북한과 손을 잡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을 통해서 어제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그가 미국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단순한 조치들에도 북한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에 절대 무리하게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동시적 비핵화라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이는 북한이 핵실험장 방문 허용 같은 단계적 조치만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는 미국이 절대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라는 이 북한 주장을 수용한다는 것은 북한 중국 편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핵 문제의 일괄 해결, 북한의 핵 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가면 절대 북한은 핵 포기 안 하죠. 또 북한은 핵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핵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하다가 미국이 잠시 딸려가다가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 대통령은 경제 지원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길들일 수 있다고 믿지만 미국과 일본의 핵탄두 미사일은 실제적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정상회담에 합의해 지렛대를 약화시켰다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넘어갔다. 말하자면은 대북 제재가 이제 효과를 보려고 하는 찰나에 문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려고 했다 하는 그 말을 믿고 트럼프가 회담 제의를 덥석 물어버린 게 잘못됐다 하는 아주 근원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보다는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한국 대통령에게 하청을 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어떤 역할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싸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것을 의식을 했는지 김정은과 만나고 와서 자신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부하를 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만 보아도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 이제는 아주 넘어서기 힘든 간극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것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바라고 있든지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의
본인과 주변의 이념적 성향으로 봐서는 반미적 성향을 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향했는지 아닌지 불투명한 김일성주의자 출신, 즉 주사파 출신들이 요직에 있고 남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미동맹을 깨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에는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입장이 김정은 편을 들 입장이 아닙니다. 김정은 편을 들면은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7천만 한민족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구도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게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이 3대 세습체제 독재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 구도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 세력 편에 서겠다고 한다면은 한민족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뽑은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주권자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것을 깜짝 쇼라든지 위장 평화 쇼라든지 포옹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감출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감출 수는 없습니다. 민족 공조는 반역 공조입니다. 반역자와 하는 공조니까요. 적과 하는 공조니까요. 민족 공조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다, 대체하겠다는 것은 그건 국민들 몰래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반역적 행위입니다. 반역적 행위. 더구나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그 뒤에 닥칠 사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됩니다. 민족 공조라는 말을 북한과 공식적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북한의 실체가 적이죠. 악이죠. 그러니까 적과 악과 손잡고 우리의 친구와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민족 공조와 한미동맹은 절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사와도 동맹을 맺고 악마와도, 사탄과도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국회, 대법원, 그리고 청와대가 다 심각한 문제를 품고 하는 행동이 국가기관의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운동권 조직 같아요. 국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총운동장화입니다. 그 운동장도 좋은 바른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왼쪽 대한민국 전체가 좌익 운동권의 난장판으로 가면서 국법, 국가, 국민, 국군, 나라 국자 붙은 이 기능과 이 상징에 대한 좋은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누가 바로잡을 수 있나? 국민입니다. 국민의 손에는 아직도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입니다. 헌법이란 무기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되지 않았어요. 이 헌법의 잣대를 지금 이런 국회, 이런 대법원장, 이런 대통령한테 들이대면은 그 결과가 뭘로 나오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평화적 통일을 해야 한다. 즉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므로써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을 실천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국회의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지금 헌법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불복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